안녕하세요. 곽국봉입니다. 정벽곽, 나라국, 봉사봉, 과학과 국봉의 예쁜 만남을 추구하는 곽국봉입니다. 과학과 국봉이 사고치는 곽국봉쇼에 놀러오신 여러분 들어오세요. 과학적 사실과 논리적 추론으로 고정관념의 역사가 디비집니다. 호환마마 전쟁보다 무서운 중국뻥, 과학으로 퇴치합니다. 말하는 글자 갑골문, 뻥 역사에 가려진 진실을 알려줍니다. 과학적 증거들이 쏟아집니다. 논리적 분석으로 쇼킹한 역사가 짜잔! 중국사는 황 3명과 제 5명으로 시작합니다. 황 3명은 사실 별 업적이 없어요. 그냥 패스. 제 5명은 달력과 천문을 만든 복희, 농업혁명을 일으킨 염제, 문자와 문화를 만든 황제, 그리고 요임금 순임금입니다. 최초의 문명은 수천 년 동안 서아시아의 수많은 민족과 사람들이 일으킨 것인데 중국은 3명이 그냥 뚝딱 만들어내요. 인류 역사 전체에 중국을 놓아보면 이 천재 3명의 이야기는 더 우스꽝스럽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5000년 전후 문자, 농경, 도시, 관료제, 청동기 기술을 기반으로 수메르, 이집트, 인도 문명이 탄생합니다. 이 선진 문명들은 유럽과 중앙아시아로 퍼져나갑니다. 전체 유라시아 대륙에 문명의 꽃이 핍니다. 중국 빼고요. 중국인 탓은 아니고요. 북쪽은 산과 사막, 서쪽은 더 높은 산, 남쪽도 산, 동쪽은 바다라 비단길 뚫기 전에는 접근이 쉽지 않았죠. 기원전 1200년 갑골문이 갑툭 튀합니다. 발전 흔적이 전혀 없는데 놀랍게도 처음부터 완전한 문자체계입니다. 문명의 발전은 밀, 보리, 쌀과 같은 고탄수화물 곡식에 의존적입니다. 수메르 지역이 원산지인 밀보리는 전 유라시아 대륙에 퍼져나가며 최초의 문명 수메르의 아이디어를 옮깁니다. 기장을 먹고 살던 중국, 3600년 전 밀이 도착할 즈음 중국 최초의 문명 상나라가 일어납니다. 우연이겠죠? 달력이든 국수든 청동기든 문자든 뭐든지 스스로 창조했다 우기는 문명의 지각생 중국. 천재라잖아요. 천재적인 제 3명이 중국 문명을 열었다는 전래동화는 이제 중국 역사 공정을 통해 공식 역사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그렇지 쏟아져 들어온 아이디어를 개무시하고 바닥부터 다시 만들었다고요? 이건 문명의 개삽질이죠. 인류의 문자 발명 역사 흐름에 중국 갑골문의 갑툭튀를 연결하면 독자 발명의 주장은 더욱 우스꽝스럽습니다. 지금부터 8000년 전 수메르 사람들은 상품을 형상화한 진흙 물표를 거래에 사용했습니다. 5500년 전 이 진흙 물표를 진흙판의 글자가 대신하였고 숫자가 출현하고 글자 수가 늘며 표현력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한편 이집트에서는 수메르 문자에 영향받은 듯한 글자가 발견되었는데 문자 체계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후 수메르 글자는 사람의 말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완전한 문자 체계로 진화합니다. 3000년의 시간이 걸려 인류 최초의 글자가 어렵사리 탄생한 것이지요. 이집트 역시 500년의 시간을 거쳐 수메르 문자와 전혀 딴판인 자음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발명해냅니다. 우리가 이집트 문자를 상형 문자로 알고 있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얘기입니다. 이집트 문자 중 가장 간결한 민족 문자는 세상 표호 문자의 어머니 글자가 되게 됩니다. 이후 수메르와 이집트 문자는 서쪽 그리스에 영향을 주어 선형 A, 선형 B 문자가 탄생하게 되죠. 수메르 문자 체계가 완성된 후 2000년 뒤 동일한 제자 방식으로 한자의 원형 갑골문이 탄생하게 됩니다. 중국은 갑골문의 기원 문자가 중국에 있다고 주장하나 낙서 수준이고 오히려 4300년 전 박트리아 글자가 기원 같아 보입니다. 갑골문은 뜬금포로 튀어나온 글자입니다. 남거 베낀 거죠. 수메르 사람들은 바보라서 3000년이나 걸려 문자를 창조하나요? 이륜마차의 잠재성을 알아채고 급히 흡수한 상나라 사람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문자의 아이디어를 초고속으로 베낀 겁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는 이집트와 페니키아의 자음 표기 체계에 모음을 도입, 최초로 표어 문자 체계를 완성합니다. 한글로 설명하자면 감사 알았어 고고싱을 그스그스 응응응 그그스로 쓴다면 이건 이집트 표현법. 모음까지 집어넣어 감사 알았어 고고싱으로 쓴다면 그리스나 페르시아 아랍 문자 표기법이 됩니다. 이렇게 써야 모호하지 않고 쉽게 읽히죠. 눈치채셨겠지만 한글도 사실 그리스, 아랍 문자 계열의 가장 막둥이인 셈입니다. 소리로만 생각을 적는 기적을 접한 인류는 더 이상 수메르 문자나 한자 같은 한물간 문자 체계를 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문자 표음화 혁명 이후의 문자들은 둘 중 한 계열의 자손이 됩니다. 그리스 계열은 모음과 자음이 독립적인 지위이나 아랍 계열은 음절이 구분되는 특징이 있죠. 1443년에 창제된 한글은 이 문자 혁명의 결과를 통합한 것으로 그리스계, 아람계의 특징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훈민정음은 한눈에 네 글자, 네 음절, 각각 모음 우, 이, 어, 으는 영어처럼 자음과 구별되게 표기됩니다. 사기 캐릭 세종대왕, 똑똑해서 몽땅 다 발명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글자의 본질을 뽑아내고 결합해 한글을 창제한 것이죠. 앞선 다른 나라의 기술을 받아 본질을 이해하려 노력하다 보니 반도체 강국이 되었던 후손들처럼 말이죠. 인간이 위대한 이유는 글과 말을 통해 동시대 사람들뿐 아니라 역사 속 사람들의 생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을 들여와 자신의 생각을 줄이게 되면 역설적으로 더 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들이죠. 앞서의 천재적 제 3명이 창의력을 발휘해 다른 문명의 도움 없이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짧은 시기에 다 창조해내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생각은 후손에 이어져 한족이 또는 화하족이 독자적으로 모든 아이디어를 창안했다고 믿습니다. 거의 야훼 하느님이 온 우주를 6일 만에 만들어낸 수준이죠. 성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사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창조의 화신인 중국 천재들의 후손님들께는 한복과 김치는 그저 중국산 한푸이고 파오차일 뿐입니다. 3500년 이전에 날조된 역사가 중국인의 오만함을 만들어냈고 주변국은 죄다 열등한 오랑캐가 되는 것이지요. 한중 간 김치 원조 논쟁. 我认为应该让韩国人到西安多学习学习，因为看一下陕西历史博物馆，很多东西它都是演化过来的，是吧？根还是在中国，因为它本身就是原先中国的一个藩属国嘛，哈。 사이버 공간에선 한층 더 가열됐습니다. 중국 사이트에서 만난 중국 인터넷 사용자에게 김치 이야기를 꺼내니 대뜸 돌아온다. 김치는 중국 거.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쳐간다. 김치만이 아닙니다. 한복, 무형문화재인 매듭장까지 모두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쫓다 보니 중국 우수 전통문화 전승 발전 공정, 이른바 전파 공정이 나옵니다. 我的议案就是，在全国范围内吧，开展一场大规模的，对内和对外的中华文明的宣传和。 중국몽 부흥과 새로운 이념으로 인민의 발전을 이끄는 프로젝트가 5년 전부터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인들이 늘 이렇게 오만하고 뻔뻔스럽지는 않았어요. 아편전쟁 이후 외세의 침탈로 중국이 아주 거덜나자 100년 전 지식인들은 외세에 저항하는 오사운동을 일으킴과 동시에 과거를 뼈저리게 반성하며 중국인이 변화를 거부하고 오만한 자세로 사는 이유를 날조된 중국 고대사에서 찾습니다. 고일강, 호적을 비롯한 의고파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전국시대에서 서한에 이르기까지 많은 뻥 역사가 창조되어 요순의 고황제들이 더해졌다. 중국의 고대 역사는 전부 엉터리 장부. 우선 뻥 역사를 잘라낸 후 역사를 2~3천년으로 줄여야 한다. 옛날 뻥 역사를 의심해서 실수한다 하더라도 뻥 역사를 믿어 실수하지 않겠다. 20세기 동안은 왜곡된 고대사의 의심이 인정되는 분위기였지만 2000년 전후 중국이 강해지며 흐름이 변합니다. 1996년 잊지도 않은 하나라를 살릴 목적으로 하상주 프로젝트를 출범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역사 날조에 나섭니다. 이 기똥찬 프로젝트는 2000년 결과물을 내며 학계에 많은 반발을 일으킵니다. 왜곡된 역사를 믿으라 하니까요. 왜곡된 역사가 국가의 정체성이 되자 모든 문명의 씨앗은 중국서 나왔다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에 기름을 붓습니다. 오랑캐 따위가 한복과 김치를 만들어 인기를 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중국 형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죠. 막 나가는 김에 중국은 한 발 더 나갑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짝퉁, 중국몽을 선언합니다. 미국에 좀 치이긴 하지만 그런 대로 그다지 안 꿀리는 중국, 거기에 걸맞는 역사 부풀리기. 세계인을 유혹하는 아메리칸 드림과 달리 중국만 잘 먹고 잘 살 테니 주변국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 중국몽입니다. 이렇듯 선도국가가 되어가는 중국은 여전히 독재자의 끝판왕 모택동을 모십니다. 대약진 운동의 뻘짓과 문화대혁명 깽판의 장본인이자 인류 역사의 찌꺼기 모택동. 중국 공산당의 정신적 근원입니다. 천안문 정면에 떡 붙어있듯이 잘나가는 중국의 상징이죠. 다음 편에는 이렇게 창조적인 중국인들 짝퉁질은 왜 하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